광주 시민들과 함께 광주 발전을 위해서 또 공약을 지켜가고 또 실현할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시선집중 광주,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 7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예비후보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병훈 후보님 국회에서 국회의원 출마도 하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인에 대한 소개 또 청취자분들께 잠깐 간단히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30년간 제가 공직 생활을 좀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청와대 행정관도 했었고 네. 광양군수, 지금은 이제 광양시가 됐죠. 네. 그걸 이제 통합해서 그 당시에는 광양군수를 했었고 또 세종시 거기에 건설청 주민지원본부장도 했었고 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있었고 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광주 아시아문화도시 추진단장 등 지방과 중앙의 중요 이제 요직을 했었죠. 네. 지난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광주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서 광주가 선거 승리의 주역이 되게 하는데 좀 기여를 했었습니다. 네. 30년 동안 그 공직생활 중앙에서 지방의 지역에서 두루 이렇게 하시고 또 정치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광주시장 후보로 나오셨는데 왜 우리 이병헌 후보께서 광주시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이야기 좀 해주세요. 당시에 지금 정치적으로 제가 그 당시에는 그 대선 때 참 광주가 민심이 아주 낮았거든요. 네. 문재인 후보는 문재인 안 된다. 그러다가 지금 인기도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도덕적이고 그 국정운영 경험이 지금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저도 역시 광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무엇보다도 도덕적인 기반과 또 행정력과 정치력을 가지고 있다고 나름 생각을 해서 광주를 위해서 한번 뛰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네. 또 문재인 대통령 이 대선 당시 상당히 좀 어렵게 선거운동을 하셨다는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런 과정들을 또 뚫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광주에서 또 그런 역할도 하셨다는 이야기 잠깐 언급을 하셨고요. 그렇다면 이 광주의 현안들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광주의 현안들, 광주에서 지금 광주가 지금 당면한 문제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주는 전체적으로 6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뒤져 있는 도시이죠. 인구도 146만, 인구도 한 5위 정도 되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경제 상황도 거의 한 5위 정도. 문화적으로 지금 아시아 문화 도시를 추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고 네. 명분은 강하고 정치적으로 강한 도시인데 왠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부족한 현실이고 특히 청년 취업은 어렵고 노인 인구는 많고 문제투성이죠. 네.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근데 끊임없이 지금 현 광주시 운영에서도 이야기됐던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해결책을 찾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후보께서 생각하신 어떤 대안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도 곁들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식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시죠? 광주시장은 되는 과정에서는 정치적인 과정을 거쳐서 하지만은 참 이 시장이 되고 나서는 행정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지금 금년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 분권을 강화시키거든요. 그렇다면 지방 권력이 강화되면은 그만큼 책임도 높아져야 되죠. 네. 그래서 시정의 모든 현안 문제들 또 장기 비전 문제를 제대로 결정할 수 있는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광주의 미래를 결정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주는 아무래도 경제와 문화를 키우는 네. 경제문화도시가 돼야 된다. 그 안에는 물론 일자리 문제, 일자리를 제대로 키우려면은 도시 자체가 창조적인 도시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자동차가 됐든 문화 콘텐츠가 됐든 에너지가 됐든 전반적 분위기가 창조적 도시가 돼야 되고 두 번째로 사람이 살기 편안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 생태 안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광주는 어디에도 고립된 섬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네. 세계와 연결되고 세계와 교류하는 그런 네트워크 도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제 문화 도시 그리고 생태 도시 안전한 도시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제 도시 정말 잘 사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후보께서 갖고 계신 비전 어떤 게 있으신가요? 지금 노무현이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이죠.
제가 지난 대선 때 광주시당에 공약단장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광주 전체에 대한 현안과 미래 비전에 대해서 광주시와 협의하고 당과 협의하고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제안했던 것들이 거의 100% 수용이 됐었어요. 네. 지금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 3대 밸리라고 지금 시에서 주장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죠. 네네. 그게 에너지 밸리일 수 있고 또 문화 콘텐츠 밸리, 네. 자동차 밸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직종군으로서 친환경적이면서도 새로운 직종을 탄생할 수 있는 네. 부분이다. 거기에 연대해서 부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것들 직종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바로 문화관광 산업이 될 수 있고 네. 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식품 산업입니다. 네. 식품 산업은 앞으로 어떤 시대가 어떻게 달라져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식품 산업과 더불어서 지금 지역의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관광으로 연결짓는 6차 산업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집중하면은 일자리와 경제를 높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 많은 생각들 30년 동안 또 이렇게 중앙과 지역을 오가면서 행정활동을 하시면서 생각을 하셨던 부분들을 정리하고 계실 텐데요. 금호타이어 문제 좀 여쭙고 싶어요. 지금 현재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가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우리 해법이 있으십니까, 후보님? 금호타이어 문제는 단순 경제 논리, 소위 말해서 돈만 되면 아무거나 좋다라는 신자유적 사고로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지금 해외 중국의 더블스타 매각 이건 결단코 막아야 될 부분이고 네. 우리가 원칙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 론스타 있잖아요. 네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했다가 매각할 때까지 4조 7천억을 벌었어요. 네. 그리고 먹튀를 했죠. 근데 지금도 약 5조 원 정도의 소송을 진행합니다. 네. 이 론스타에서요. 이걸 더블스타에다 매각하게 되면 틀림없이 그런 일이 또 반복될 먹튀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런데다가 금호타이어는 이제 그 국가 방위산업 기술을 가지고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매각을 하더라도 국내 기업에 매각하는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자구체간이 받아들일 순환이 나와야 되고 네. 정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노사정빈의 그런 협의 그걸 통해서 이 기업을 살려내야 된다. 방향은 그렇습니다. 네. 정치권의 역할도 크고 중앙정부의 어떤 결정도 중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의 어떤 정치력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장의 역할로서 굉장히 앞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 경제 논리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 금호타이어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기업 경제의 의미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국가 방위산업 기술에 관한 문제 국부 유출의 방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중앙정부하고 대화를 나누려면 정치력 당연히 필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문제도 굉장히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뭐 건설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후보님의 입장은 어떠세요?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도시철도 2호선만 봐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 광주의 146만 인구가 앞으로 인구 증가율이 언제까지 되겠냐는 인구 문제에 관한 거. 두 번째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력. 이거 전체를 봐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아쉽게도 지금까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는 하지만은 환경성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장이 되면은 거기에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다음에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기를 언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공론화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지금 생각하시기에 우리 광주에서 도시철도 2호선이 과연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어떻게 보십니까? 재정적 여력만 된다면은 네. SOC 분야는 경제성만 갖고는 분석할 수가 없죠. 네. 우리가 서울시처럼 잘 산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재정력이 워낙 취하기 때문에 우선 쓸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복지 문제라든가 취업 문제라든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지하철 요구를 많은데 한 10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인구는 네. 늘어나지 않고 네. 시민의 일부가 편익을 보면서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는 거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자 그런 취지이죠.